영국 대형 도서관에는 19세기 동양 서적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한 권의 책이 보관 중이다. 기록 문화의 진수라 평가받는 조선 왕실의 의궤다. 너무나 자세하고 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지금 이러한 조선 왕실의 의궤들이 귀환을 앞두고 있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긴 이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조선 왕실의 의궤 297채. 왕만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정성을 다해 제작된 의궤들이다. 종이의 지질이라든가 또 그 글씨체 그 자체가 국보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4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조선 왕실의 의궤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의궤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곳은 지난 2002년 복원된 외규장각입니다. 정조 때 세워진 이 외규장각은 왕실의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보물 창고로 쓰였고요. 앞서 보신 의궤들도 모두 이곳에 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866년 병인 양요 때 강화도를 침입해온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을 당하고 말죠. 그러다가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가 외규장각 유물의 반환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엔 정부 간 합의서에 서명까지 함으로써 반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약탈당한 지 145년, 프랑스 정부가 반환을 처음 약속한 지 18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돌려받기까지 왜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 양국 간 의궤 반환을 합의한 G20 정상회담 이후 프랑스에서는 외규장각에 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결정됐지만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반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의궤의 반환은 프랑스 국내법에 위배되는데 대통령 혼자서 반환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환에 합의한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예술 분야 전문 일간지인 라트리부트 아트. 편집장을 맡고 있는 디디에 리크네는 반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언론인이다. TV 토론에도 출연하고 신문에 기고문을 실으면서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주장 또한 프랑스법에는 반환을 허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Mais en 1866, il n'y avait aucune règle internationale qui interdisait ceci. Au point de vue légal, si la Corée avait demandé devant un tribunal français à ce qu'on rende les manuscrits, jamais un tribunal, même international, n'aurait décidé de le rendre. 외규장각 의궤들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그간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국내 언론의 의궤를 공개한 적이 없다. 제작진은 반환을 앞둔 의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촬영을 요청했다. Bonjour, vous êtes sur le poste de Claudine Armadissière au service de presse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Merci.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La dernière fois, on s'est parlé concernant ma demande, donc. Pour l'instant, rien n'a bougé. Sinon, je vous avais dit que je vous appellerai.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들은 5년 단위 갱신대회 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는 데 합의했다. 외규장각 의궤 반환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반환에 합의하면서부터다. 그러자 300명에 육박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들이 서명운동까지 하며 반대에 나섰다.
근데 지금 의궤의 많은 부분 책들이 우리나라 왕실의 의전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전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골수고 호수적이어가지고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되게 커요. 생각보다. 1993년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의궤 반환을 약속했고 그러면서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한 권을 돌려주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약탈 도서 중 한 권을 들고 와 협상에 임했고 이후 추가 반환도 약속했지만 이때도 사서들의 거센 반발로 불발되고 말았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채 돌아온 이 한 권의 의궤뿐이다. 반환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재불 서지학자인 박병선 박사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지난 1978년 약탈당한 외교장각 의궤의 행방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도 박병선 박사였다. 감개무량했죠. 병인양요 때 가졌던 물건들을 찾았다는 그 관념에 소름이 너무 끼쳐서 한동안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해.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였던 박병선 박사는 파손된 채 쌓여있는 중국 서적들 속에서 의궤를 발견했다. 우연한 기회 때 그 벨사이 궁전에 파손된 책들 그들 놓아두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자로 쓴 책들이 잔뜩 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봤다고. 외교장각 도서가 강화도에서 약탈당한 지 100여 년. 박사가 개인적으로 이 책들을 찾아 헤맨 지 20여 년 만의 일이었다. 박병선 박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반환 협상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외교장각 도서 반환 운동이 일어나자 곧 사직을 강요받았다. 그건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소리 않고 있었으면 이렇게 지금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 문제를 일으켜줘서 머리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사표를 내달라. 8순을 넘긴 나이지만 그녀는 지금도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 군인들의 관련 문서들을 입수해서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외교장각 도서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외교장각 의궤가 돌아오기까지 꾸준히 반환의 정당성을 알려온 프랑스 학자들의 노력도 있었다. 파리 7대학 한국어과 교수인 마틴 프로스트 교수를 중심으로 뱅상베르제 파리 7대학 총장, 장 루살즈만 파리 13대학 총장 등의 지식인들이 외교장각 도서 반환을 지지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들은 르몽드지 등 유력 일간지에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기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Quand je vous disais que les restitutions, il ne peut pas y avoir de règle générale, mais que ça s'étudie cas par cas, évidemment, la manière dont la France est rentrée en propriété de ces manuscrits compte beaucoup.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La mission est quasi confidentielle. Ici, on numérise des exemplaires uniques des archives royales coréennes 12e, 19e siècle. On ne peut pas les restituer telles quelles. En tous les cas, légalement, aujourd'hui, tel que ces biens-là sont chez nous, nous ne pouvons rien faire de ce côté-là. 프랑스 언론 최초로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 문화재임을 인정했고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의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냈다. 프랑스 3TV 피에르 바베 기자. 그는 의궤의 실물을 확인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Que c'était très beau graphiquement, que c'était presque une bande dessinée, mais le problème était celui-là, c'était qu'il fallait figurer tous les cas où le roi devait être accompagné, avoir une escorte, qui devait être devant, qui devait être de côté, de quelle couleur les chevaux devaient-ils être ornementés. Graphiquement, c'est très beau.
지난 2007년 한국문화재청의 요청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의궤의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됐는데 그는 이 과정을 취재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외교장각 왕실 의궤의 아름다운 모습도 영상에 담았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구관 동양문수학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교장각 의궤. 현재 프랑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궤는 297책, 1630년부터 1857년에 제작된 의궤들로 조선 왕실과 다양한 국가 행사의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의궤 자료라는 것은 그 조선 왕실 기록 문화의 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상세한 기록, 그 다음에 상세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통 시대의 그 국가적인 행사를 복원할 경우에 또 그리고 그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따져보는 경우에 있어서 의궤는 필수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의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례에 관한 의궤들이다. 장례 관련 의궤만 145권에 달한다. 조선 왕실의 결혼식을 기록한 혼례에 관한 의궤가 17책이다. 궁궐의 건축 및 정비와 관련된 의궤도 21권이나 된다. 인조의 할머니인 인빈 김씨의 묘소를 원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상시 봉원 도감 의궤의 경우 국내에는 없는 유일본이다. 돌아오는 책 중에는 유일본 30책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 왕실에서 만든 의궤 가운데서 가장 품질이 좋은 을암용 의궤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의 의궤가 설령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문화재적 가치가 큰 물품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그 중에는 또 30책의 유일본 의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돌려받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외교장각 의궤들은 그동안 단절돼 있던 조선 왕실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해낼 수 있는 값진 보물들이다. 조선시대 강화도는 유사시에는 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장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안엔 행궁을 설치하고 그 행궁 주변엔 수대에 걸쳐서 내성과 외성을 쌓았으며 곳곳에는 망노와 이 같은 포대를 두어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헌데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은 이곳 강화도를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왜 하필 강화도였을까요? 대체 145년 전 강화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리 근교에 자리한 외방전교회. 1658년 교황청에서 설립한 이곳에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를 파견해 왔다. Ce sont d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qui sont donc morts martyrs en Corée, donc surtout 19e siècle. 포교 활동 중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리는 기념관에는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숨진 9명의 초상이 남아 있다. Ce sont des scènes, oui, ce sont des scènes d'exécution de c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1866년 흥선 대원군에 의해 천주교 신도와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돼 이를 빌미로 프랑스군은 1866년 10월 11일 강화도를 침범했다. 한강을 봉쇄해 조선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자는 계획이었다. 병인양요 당시 참전했던 병사의 규모는 1,400여 명. 당시 프랑스 극동 함대를 이끈 것은 구스타프 로즈 제독이었다. 장교이자 종군 화가 자격으로 앙리 주베르도 병인양요에 참전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앙리 주베르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앙리 주베르의 증손자인 베르탕 주베르. 화가 집안에서 태어난 주베르는 퇴역한 후에 꾸준히 그림을 그렸고 19세기 말엽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풍경 화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고 한다. 노년의 앙리 주베르의 모습이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명되자마자 아시아 원정배에 올랐다고 한다.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그는 22살의 청년이었다. À Brest, l'école navale, et il a été nommé officier. Il est parti comme ça parmi ses campagnes autour du monde. Il a fait en 1866 la campagne de Corée en tant que premier aspirant. Je ne me souviens pas exactement de son rang, mais il était à bord d'un navire qui s'appelait le Primauguet. Et ce navire était un navire qui marchait à voile et à vapeur. 화가였던 주베르는 여행을 할 때마다 주머니 속에 작은 스케치 노트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주베르가 유품으로 남겼다는 스케치 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아시아 원정길에 올랐다는 프리모게 호로 추정되는 배 그림도 남아있다. 증기로 가는 최신식 함대였다는 프리모게.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프리모게를 비롯한 7척의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공했다. 그리고는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갑곶을 통해 강화도에 입성했다. 당시만 해도 갑곶은 김포와 강화를 연결하는 배들이 오가던 나루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간척지로 변해버렸고 작은 표지석 하나만이 과거 이곳이 나루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1866년 10월 11일 강화도 앞바다에 도착한 프랑스 함대는 함포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3일 만에 강화성을 함락시켰다. 10월 16일에는 강화 유수부를 점령했다. 강화 행궁 안에는 왕실 도서관 별관인 외규장각이 위치해 있었다. 정조 때 세워진 외규장각 건물. 그런데 왜 하필 강화에 세운 것일까? 서울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요해처라고 생각되는 이제 강화도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이제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서게 된 겁니다. 현재 강화도에는 2002년 복원된 외교장각 건물이 서 있다. 병인 양요 당시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외교장각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종군 화가로 조선에 왔었던 주베르는 조선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인 1867년 한 여행 잡지에 병인 양요 때 경험한 조선에 관한 글과 스케치를 기고했다. 그가 남긴 스케치에는 병인 양요 당시의 침략 과정과 전투 상황들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스케치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외교장각으로 추정되는 건물 앞을 행군하는 프랑스 군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주베르가 그린 그림의 장소가 어디쯤 그리냐면 여기서 그렸을 것 같아요. 이 발렛.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요 천척정이 나와요. 이 천척정이 이 암자인데. 주베르의 스케치와 강화부 궁전도를 비교해보면 두 그림 모두에서 작은 정자 건물 청척정이 보인다. 청척정 오른쪽에 서 있는 걸로 보아서는 주베르가 그린 것이 외교장각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시 외교장각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보관돼 있었을까? (1857년에) 작성된 외교장각 형지안. 외교장각 소장품 목록격인 이 책에는 보관됐던 물품의 명칭과 숫자,
그리고 보관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외교장각 형제안에 따라 내부를 복원해 보았다. 우선 외교장각 내부 한가운데는 봉안장이 있었다. 이 안에는 임금의 인장 금보와 왕과 왕비의 책봉 사실을 옥에 새겨서 기록한 옥책, 왕의 친필인 어필 등의 유물이 보관돼 있었다. 북쪽에는 큰 탁자가 2개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의궤를 보관하던 곳이었다. 1866년 외교장각에는 왕실 관련 귀중품과 의궤, 일반 도서 등 총 5,067권의 도서가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강화도를 점령하자마자 외교장각을 발견하고는 귀해 보이는 물건은 모두 수습했다. 당시 로즈는 위원회를 구성해 물품들을 수습하고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목록을 보고했다. 의궤를 일컫는 가철된 큰 책 300권을 비롯해서 한중일 지도 하나, 천체도 하나, 그리고 족자, 옥책, 갑옷과 투구 등 모두 359점에 달했다. 종군 화가로 병인양요에 참여했던 주베르는 당시의 상황을 훗날 글로 남겼다. 주베르는 자신들이 조선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침략자로 비춰졌을 것이라 적고 있다. 같은 프랑스인의 눈에도 외교장각 유물의 약탈은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조선군과 프랑스군의 마지막 전투가 치러진 곳은 정족산성이었다. 이때 프랑스군이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은 양헌수 장군이었다. 제주 목사로 있던 양헌수 장군은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강화부를 관장하는 천총에 임명된다. 그는 프랑스가 강화도에 침입한 10월 11일부터 52일간을 기록한 병인일기를 남겼다. 병인일기에도 약탈의 증거가 남아있다. 프랑스군이 강화 유수부를 점령한 다음 날인 10월 18일 약탈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군이 강화 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했다. 11월 9일 올리비에는 16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지만 매복해 있던 조선군의 공격에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조선군 사상자는 5명뿐이었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한 프랑스군은 다음 날 모든 관가와 민가 수백 호에 불을 지르고 강화도에서 철수한다. 로즈 제독이 황제에게 바친다고 보고한 340여 종의 책들에는 의궤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프랑스군의 방화로 귀중도서 804종 4,730권이 소실됐다. 그리고 소실물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본 수백 점도 포함돼 있었다. 이곳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에게 패한 프랑스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듯 이곳 강화도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철수하면서 가져갔던 의궤들은 프랑스 왕립도서관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소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대국으로 자처하는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우리 외교장각 의궤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의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당대 최고의 인쇄 제본 기술이 동원됐다는 외교장각의 의궤. 지금부터 그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교장각 의궤는 지난 93년 돌려받은 휴경원 원서도감 의궤가 유일하다. 아쉽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개장을 하면서 본래 표지며 장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써넣은 글씨만 봐도 한눈에 귀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297책의 외교장각 의궤들은 의궤 중에서도 최상품에 속하는 어람용 의궤들이다. 이단 표지라든가 또는 제본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본문에 사용하는 종이의 지질이라든가 또 그 글씨체 또 그림의 수준 뭐 이런 것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이제 을암용 의궤거든요. 그래서 을암용 의궤는 그 자체가 국보 뭐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궤는 보통 17권씩 만들었는데 관련 관청과 4대 사고에서 하나씩 보관하고 국왕 전용의 어람용 의궤는 임금이 열람한 후 외교장각에 보내져 특별히 관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의궤는 모두 3,500여 권, 대부분이 규장각 서고에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도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궤는 그림이 화려하기로 손꼽힌다. 1759년 6월에 행해졌던 영조와 정순왕후 혼례식의 모습이 상세하고 화려한 그림으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내용은 같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분상용 의궤와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의궤는 차이가 있다. 어람용 의궤의 그림이 훨씬 더 정교하고 색도 더 화려하다. 어람용은 국왕이 보시는 것 의궤라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반차도와 그 밖에 뭐 도설 이런 것들을 이제 궁중 화가인 화원들이 그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람용 의궤 제작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어람용 의궤에 들어가는 그림에는 안료도 최고급을 썼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채색이 변하지 않게 여러 번 덧발라 정성스럽게 채색했다. 입자가 있는 것은 광물을, 입자가 없는 것은 이제 그 수용성인 그런 염료 계통을 쓰는데 그 염료가 식물의 것일 수도 있고 동물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반복적으로 색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진을 그리기 위한 그런 안료의 일부분을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어람용은 겉표지도 비단으로 장정을 해 삼배를 쓴 분상용에 비해 호화로웠다. 제목도 표지에 직접 쓰지 않고 비단에 덧대어 따로 써넣었다. 또한 어람용은 노쇠 물림에 5개 국화 모양의 정을 박았는데 분상용은 무쇠 물림에 3개 정을 박는 데 그쳤다. 글씨를 쓰기 위해 줄을 그은 인찰선도 어람용은 붉은색 안료를 써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었다. 종이도 달랐죠. 분상용 의궤는 좀 저주지라는 조금은 급이 낮은 이런 종이들. 을암용 의궤는 초주지라는 이 조금은 고급 종이로 만들었고 특히 문화재로서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가치가 확실히 뛰어나다.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의 보관 상태가 뛰어난 것은 초주지라는 최고급 한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도 손상되지 않는 초주지의 비밀은 무엇일까? 초주지 역시 당나무에서 잘 벗겨낸 껍질을 푹 삶아서 섬유질을 풀어준다. 잘 풀어진 섬유질을 여러 번 엇갈리게 발로 떠서 말려주고 그런 다음 종이를 두드리는 도침 공정을 거치게 된다. 도침 기계 자체가 지금은 전동으로 돌리지만 옛날에는 디딜바가 형태로 두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곱게 두드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 균일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었겠죠. 육안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은 일반 한지보다 초주지가 더 두껍다는 것이다. 현미경으로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한지에 비해 초주지의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해서 밀도로 따지면 6배 이상 높다. 기록용으로 사용하는 종이이기 때문에 밀도를 높게 해서 먹의 번짐 특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이러한 특성을 하기 위해서 밀도를 높은 그러한 우수한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글씨를 써서 비교해 보았더니 일반 한지에 비해
초주지의 번짐 현상이 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람용 의궤의 가치는 조선 왕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완벽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제가 재현한 거는 그게 이제 궁중 잔치를 재현을 한 건데요. 그 음식상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올려놓는지, 또 음식상은 또 꽃으로 장식을 하는데 어떤 꽃들로 어떤 모양으로 장식을 하는지, 악공들하고 춤추는 사람들 옷은 어땠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책만 있으면 아주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연회 관련 의궤를 보면 잔치상에 올랐던 의기의 모양이나 공중연회에 쓰였던 깃발의 문양, 악공들의 의상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당시의 음악은 물론 춤과 의상, 음식까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 어람용 의궤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기록 문화 유산인 것이다. 이것은 보물 제11호로 지정이 된 조선시대 강화유수부 강화동종입니다. 이 동종은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탈취해 가기 위해서 갑곶나루까지 운반해 가다가 조선군이 추격을 해오자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도주했다는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의궤뿐만이 아니라 은궤 19상자, 갑옷, 지도, 옥책에 이르기까지 값어치 있어 보이는 물건은 모두 챙겨서 강화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는 것은 의궤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유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약탈당한 300권의 의궤 중 한 권은 지금 영국에 가 있다. 영국 대영도서관에 소장 중인 책 중에서도 19세기 아시아 서적 중 최고로 꼽힌다는 한 권의 의궤. 조선 왕실의 연회를 기록한 기사진 표리진찬 의궤다. 1809년 순조가 대왕 대비이자 자신의 생모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베풀었던 대규모 궁중잔치를 기록한 의궤다. 손잡이인 고리며 국화무늬 정, 비단 표지까지 장정도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이 의궤는 지난 1992년 이태진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행방이 확인됐다. 금한 서관이었는데 그걸 이 불빛에 보고서 그냥 온몸에 그 소름이 돋을 듯한 그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너무 자세하면서도 너무나 자세하고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하는 그런 그 놀라움 속에 또 의궤가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감격, 이런 것이 이제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외규장각 형지안을 보면 병인 양요 당시에 기사진 표리진찬 의궤가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한 이 책이 어떻게 영국까지 건너가게 됐을까? 대영 도서관에 남아있는 구입 영수 중에는 1894년 10월 24일 파리의 한 치즈 상회로부터 10파운드에 구입했다고 적혀 있었다. 지금 시점에 보면은 이 작물이 팔려가는 이런 그 꼴이죠. 비블리오테크 나시날레에 그 둔 책을 덩어리 책 중에 누군가가 하나를 빼내 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돌아오지 못한 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파리에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군사박물관 안에 있는 생루이 교회.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생루의교회 양쪽 벽면에는 깃발들이 장식돼 있다. 식민지 시절 프랑스군이 세계 각국에서 노획한 60여 개의 외국 군기들이다. 그 중에는 한자로 쓰인 깃발도 있다. 친병 제5대 우영. 병인 양요 당시에 조선의 지방 군제를 알아보기 위해 19세기 말에 편찬된 읍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강화도 부근의 군 편제 중에서 우영이 있었다. 당시 강화에는 서울 서부 지역을 방어하는 진무영이라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진무영에 있던 중영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4개 외영을 더 설치했다. 그중 우영은 지금의 인천 지역을 방어하던 군사 편제에 해당한다. 이 프랑스와 조선이 역사 속에서 만난 경험이 사실상 병인양요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그 진무영 외영의 말단 부대의 깃발을 노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인 양요 당시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군기. 아직까지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이 어떤 유물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파리 7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진명 박사. 그는 10년 넘게 약탈 유물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의궤 외에 다른 유물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아주 아름다운 동아시아 지도가 한 점이 있고, 그거는 아주 보물급으로 아름다운 지도예요. 아주 정밀하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도 도면부에 소장 중인 지도는 실물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열람을 요청하면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왕반천하여지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외교 장각에서 온 조선본 동아시아 지도예요.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를 참고해서 조선의 왕실에서 다시 제작한 것으로 지방의 군현과 지형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1595년 당시의 그 지리 지식으로서는 그보다 더 정확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가 없을 거예요. 천하여 지도는 크기 면에서도 당대 최고를 자랑한다. 지도를 실물 크기로 출력해 보았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2m에 달하는 초대형 정밀지도. 비단에 그려졌고 특히 한반도는 5가지 색으로 그려져 있어 예술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전문가인 한영우 교수도 실물 크기의 지도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 이 지도의 활용 가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국 지도사의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사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도는 우리가 되돌려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여기 이제 그런데 천하여 지도는 중국 고대 지도책에 실려 중국 지도로 소개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어떤 사서가 이 지도를 지도 창고에서 발견해가지고 학회에다가 여러 번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발표할 때 중국 지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지도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는 사이 조선 왕실에서 그린 국보급 지도가 중국 지도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천하여 지도가 외교장각 약탈 유물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정적 증거는 2004년
로즈 제독의 후손에게서 입수한 한 권의 보고서였다. 강화도에서 로즈 제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준 도서 목록이에요. 한국 컬렉션이라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는 로즈 제독이 약탈 유물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면서 받은 확인증으로 유물의 리스트가 상세히 적혀 있다. 로즈 제독이 강화도에서 작성한 약탈 리스트에는 존재하지만 옥책, 갑옷, 가면 등은 국립도서관 기증 목록에는 빠져있는 유물들로 아직까지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왜 297건 외에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느냐. 네, 그래서 그거를 밝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도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것부터 먼저 밝혀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약탈해간 360여 점의 유물들, 의궤 외에는 아직까지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천하여 지도처럼 소재가 확인된 유물조차 이번 반환 협상에서 제외된다. 외교장각 의궤의 반환은 빼앗긴 유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장정의 시작일 뿐이다. 140여 년 전 프랑스군에 의해 불탔던 외교장각은 아픈 역사를 모두 잊고 다시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 보관돼 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루빨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